자, 회원요거 11번이요. 약간 노가다예요. 약간 노가다야. 무슨 말이냐면 알파라는 어떤 독소수가 2분의 루트 3 더하기 i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알파를 몇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생긴대. 이 m 제곱할 때 이 m이 어떤 숫자냐 그걸 찾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몇 개가 있는지 찾아봐. 그러니까 노가다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해봐야 되는 일이 많은 거야. 거듭 제곱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알파 제곱을 구해보고 거기 이제 해설 나눠줬으니까 그 제곱하는 과정은 뭐 제곱해서 썼다고 치면 알파 제곱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나온대. 근데 혹시 여기서부터 이거를 또 제곱해서 알파 4제곱 구하고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조금 공부하고 선생님이 계속 중간에 했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얘를 봤을 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오메가 중에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허근. 그러니까 x 세제곱이 1인 허근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꼴. 얘가 세제곱하면 1 되는 숫자이고 2분의 1 더하기 빼기 루트 3i 꼴.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소수. 그래서 이건 기억해 두는 게 좋아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 안 그러면 노가다를 계속 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세제곱하면, 즉 얘를 세제곱하면 얼마야? 이건 알파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이거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럼 알파 만약에 이거 안 하고 알파 4제곱을 실제 구해보면 이거 또 제곱해야 되는데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생겨? 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죠. 얘는 뭐였냐면 세제곱하면 1 되는 수였으니까 알파 12제곱이 1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몇 제곱을 했을 때 1이 된다는 게 반복되는 주기와 관련된 거야. 예를 들면 i의 4제곱이 얼마죠? 1이지. 4번마다 반복된다는 뜻에 해당되는 표현인 거야. 오메가 세제곱이 1 되는 경우라면 몇 번마다? 3번마다 반복되는 거야. 1이 되면 또 다시 오메가 4제곱이 됐을 때 다시 오메가가 될 테니까 5제곱은 오메가 제곱, 6제곱은 1. 그러니까 3개씩 끊어져서 가죠.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나왔을 때 12제곱이 1이 된다는 사실을 봤으면 이거 12칸마다 반복. 그럼 문제가 뭐가 남은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i가 되는 최초 숫자를 찾는 게 핵심인 거야. 최초 숫자 하나만 찾으면 거기서부터 몇 칸씩? 12개씩 가면서 똑같이 반복될 거다. 그 얘기가. 근데 이 4제곱, 6제곱 이런 거 가지고 마이너스 i 나오는 최초 숫자 찾는 게 이 문제가 까다롭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8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제곱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건 직접 하죠. 4분의 이거 제곱하면 1 빼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되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2분의. 자, 그럼 마이너스 i가 되는 게 찾아지기 힘들겠지만 원래대로 하면 이게 이제 딱 아는 숫자니까 이렇게 썼지만 모르는 숫자의 경우는 3제곱 구하고 4제곱 구하고 5제곱 구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8제곱까지 이렇게 나왔다면 한번 요걸 구해볼게요. 요거에다가 알파 8제곱은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니까 정리해보면 4분의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i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3i 요거 곱하면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얘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4i니까 이게 바로 처음 나오는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최초 숫자가 9이고 12칸마다 반복되니까 이게 이제 100 이하에 몇 개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9 다음에 12,
그러니까 12 더하면 21. 그 다음에 12 더하면 33. 12 더하면 45. 12 더하면 57. 12 더하면 69. 12 더하면 81. 12 더하면 93. 10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8개는 이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머지 관계를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나온 숫자가 좀 어려운 이유는 이거를 차례대로 쭉 거듭제곱해 가면서 가다가 원래 마이너스 1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기 힘드니까 제곱을 먼저 해봤을 때 이게 특수한 형태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반복 구간을 정하시고 원래는 계속 해나간 거예요. 근데 제곱으로 가는 게 편하니까 가는데 9제곱부터는 그냥 해본 거죠. 실제로 이 9가 첫 번째 숫자라는 걸 찾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노가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 15번은 생각보다 쉬웠어. 생각보다 쉬웠는데 너네가 의미를 조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15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5번 문제 y는 하고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고 얘가 y는 2x 마이너스 k 요거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표현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우리 중간까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거 둘이 갖다가 놓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제곱 2ax a제곱 더하기 2하고 요걸 정리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더하기 1에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2 넘어와서 플러스 k 이게 되겠죠.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판별식이 양수인 조건이 필요하겠죠. 판별식 썼어.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가 a제곱 더하기 2 플러스 k 이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4는 나눠도 상관없으니까 나눌게. 그럼 여기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빼기 a제곱 빼기 2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죽죠. 그래서 2a 더하기 1 빼기 2 빼기 k 요게 이거 계산해야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구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부터 보라고.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 이게 되게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그랬냐면 이제 이런 말인데 내가 어려운 거야. FA라고 하자. 자, 그럼 FA가 뭐죠 뜻이? 내가 다 읽었는데 FA가 무슨 뜻이야? 이거에 성립하게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A를 하자. 근데 A 때문에 그 개수가 달라지니까 함수처럼 쓴 것뿐. 다시요. 소영아, FA가 뭐예요? 개수요. 네, 개수예요. 이걸 만족하게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움직여서 K 작다 2A 빼기 1 이렇게 K가 A에 대한 A 값이 변하면서 K도 변하게 되는 함수꼴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0인 경우라면 벌써 K가 음수가 되니까 자연수의 의미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A 대신 1 대입해 볼게요. A가 1이라면 K는 1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쓰기 전에 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쓸게. F1 F3, F5, F7 요걸 봐. 요 안에 들어간 요 숫자가 뭐야? A라는 숫자죠. A. 맞아요? 그러니까 F1은 A가 1일 때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F1은 여기다 1 집어넣고 쓰니까 K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A가 1일 때가 K가 1보다 작다니까 자연수는 0개죠. 그 다음 A가 3일 때 A가 3이라면 K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는 4개죠. 그 다음에 A가 5일 때 그러면 K가 9보다 작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자연수는 8개. A가 7일 때 그러면 13이니까요. 12개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요거 이제 개수 쓰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냐면 바로 요 부분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볼 때 갑자기 이거라고 하자 해놓고 뭘 구해봐 했을 때 연결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문자 요를 잘 보세요.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만큼을 이렇게 쓰자. 즉 A에 따라 달라집니다. A가 1일 때는 그럼 몇 개입니까? A가 3일 때는 몇 개입니까? A가 5일 때는 몇 개입니까? A가 7일 때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그냥 기호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생각보다 뭐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닌데 요 표현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뭐야? 를 생각 안 해보고 푸는 사람들은 어려워. 근데 얘가 A에 따라서 생기는 자연수 K의 개수구나 를 읽어가면서 쓰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가 나오면 꼭 두 번씩 읽어줘. 이거 나중에 이제 이게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거야. 뭐뭐를 뭐뭐라고 하자. 그러면 정확히 읽어. 이거에 따른 이거 K의 개수를 FA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다음 16번. 16번을 보니까 아까 잘 푼 사람도 있고 이 문제가 역시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낸 거라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 풀이가 굉장히 길죠. 정석대로 내가 풀이를 해놨어. 조금 더 약식으로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됩니다. 근데 설명을 간단히 해볼게요. t가 양수인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부터 t 플러스 3까지 여기까지 읽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돼. 왜? x가 1부터 3까지 그러면 안 어려워. 근데 t부터 t 플러스 3까지 그러면 어려워. 근데 다르게 이해하지 마시고 t는 양수야. 그리고 이게 t 값이 뭐가 생기면 범위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움직인다는 뜻에 해당되는 것 뿐이야. 뜻은. 정확한 건 뭐냐면 이게 몇 칸 차이 나죠? t부터 t 플러스 3. 3칸이지. 그러니까 막대기를 2개 들고 t가 양수인 걸 기준으로 해서 3칸을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가면서 어떻게 뭔가 변하는 게 있구나 이런 뜻이야. 요 구간 안에서. 계속 뭔가 변해가는 과정을 읽어봐. 그냥 그 얘기로 읽으시면 돼. 그러면 그걸 읽어보면 fx가 사실 뭐 이 문제는 처음 보고 잘 풀었어 못 풀었어 이렇게 안 따져도 돼. 그냥 이런 의미의 문제구나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GT라 하자. 어이, 와. 요거 하나 가져가. 빼놨나? 가방에 조사만 말인데. 틀린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한다라고만 다시 한번 봐봐. t는 양수인데 x의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3까지 즉 폭이 3인 구간이 t 값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어. 그럴 때 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gt라고 하자. 여기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뭐뭐라고 하자를 부담을 갖지 말고 잘 읽는 방법을 배우라고. t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변하는구나.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읽었어. 그랬을 때 이 gt 자체가 함수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gt가 a인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몇 개입니까?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많이 해석했었죠. 방정식인데 y는 gt라고 하는 함수와 y는 a라고 하는 수평 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짧지만 너네가 읽기가 힘든 표현들이 들어있는 게 그런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맞잖아. 대칭축의 위치도 읽을 수 있죠? 대칭축 얼마예요? 대칭축. 여기. 2t죠? 자, 여기서 그러면 구간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야. 잘라지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2t가 여기니까 t가 양수라면 t가 여기면 2t가 여기면 t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게 맞지. t 플러스 3하고 얘하고는 누가 큰지 모르지만 t하고 2t는 t가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2t가 크단 말이야. 2배. 그러니까 t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t는 정해졌는데 그럼 t 플러스 3이 어디까지냐 이 얘기야.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t 값에 따라서 혹시 요 자리하고 t 플러스 3이 여기에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t 플러스 3이 이쪽으로 이렇게 걸치는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서 풀겠다가 이 풀이의 시작인 거고. 그럼 선생님 혹시 여기 t 플러스 3하고 2t랑 같은 값이 되는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t 플러스 3이랑 2t가 같아진다는 건 t가 3인 경우에는 얘가 같은 위치예요. 그럼 만약에 t 플러스 3보다 2t가 크다는 건 이제 이런 경우라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t가 3보다 클 때는 t 플러스 3이 더 작은 쪽에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t 플러스 3하고 2t하고 봤을 때 t 플러스 3이 더 오른쪽으로 오는 이런 경우는 생각해보면 t가 3보다 작을 때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눌 구간은 t가 양수이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3보다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가 하나 남은 거냐?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이 문제가 생각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게, 그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조건 누가 최대야? 이렇게 잘라지는 경우라면 누가 최대야? ft가 최대값이죠. ft 플러스 3이 최소값이고, 그러니까 ft 빼기 ft 플러스 3 계산한 게 gt가 되는 거다. 맞아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이 약간 오른쪽 넘어왔어.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최소값은 이미 f2t 자리가 최소값인 게 맞는데 여기나 여기 중에 어디가 최대값이 돼야 되잖아. 맞아요? 여기나 여기 중에 어디가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얘처럼 만약에 t가 여기고 t 플러스 3이 여기면 얘가 최대가 되겠지만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3이면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은 여기지만 이제는 여기가 최대값이 돼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또. 그래서 t하고 여기 t고 요런 경우 여기 t 플러스 3이 이렇게 같은 값을 갖는 t 값을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왼쪽이면 이쪽이 큰 거고 그거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면 얘가 더 큰 거니까. 그래서 ft하고 ft 플러스 3이 같아지는 t 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이 문제의 마지막 요소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길고 풀이가 어려워. 그래서 ft 그러면 t 제곱 ft 그러니까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되고 t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에 t 플러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10t 그러면 이거 죽겠죠. 그럼 여기 t제곱하고 여기 t제곱도 죽어요. 그냥 계산할까? 마이너스 3t제곱은 이건 죽었으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4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제곱까지는 다 죽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6t 남았고요. 플러스 9가 남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2t 하나가 남은 거지. 그랬을 때 3t제곱 이건 죽었어. 그럼 요게 마이너스 6t니까 이쪽으로 이항하면 6t
9 이렇게 되니까 t가 2분의 3일 때가 딱 같아지는 자리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 이게 지금 경우들을 내가 엄청 많이 나눠놨는데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냐면 이제 첫 번째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ET가 되고 자세한 풀이는 그 해설에 다 자세히 적었으니까 참고하세요.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ET이고 T가 여기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이 여기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요 경우죠. 최대 최소가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그때 여기 T 플러스 3이 ET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니까 T가 3보다 클 때라고. T가 3보다 클 때. T가 3보다 클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GT가 이거 끝까지 다 안 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 GT가 요거랑 요거 보면 알겠지만 FT가 최대고 T 플러스 3일 때가 최소니까 요때 GT는 FT 빼기 FT 플러스 3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까 FT하고 여기 FT고 이항하면 FT 빼기 3이 되니까 이걸 정리하면 왼쪽으로 다 옮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6T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6T 마이너스 9. 아, 그러면 3보다 큰 쪽에서는 GT라는 함수는 직선 모양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요렇게 된 그림에서 여기가 ET가 되고 여기가 T가 되는데 T 플러스 3이 여기로 넘어왔을 때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자세하게 넘어왔을 때는 최소값은 결정이 되는데 이쪽이 더 큰 함수값인지 이쪽이 더 큰 함수값인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T가 2분의 3일 때죠. 근데 이 경우는 어쨌든 ET보다 T 플러스 3이 큰 쪽이니까 이거니까 T가 3보다 작은 양수일 경우인데 그때의 요 기준, 같아지는 기준이 2분의 3인 거죠. 그러니까 잘라야 돼요. 이거는. T가 양수인 거 맞고 2분의 3까지. 또 하나는 T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T가 3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때 이제 이런 경우니까 0부터 2분의 3까지 자른 거고 2분의 3부터 3까지가 또 잘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0부터 2분의 3까지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구분돼요? 0부터 3 사이에서는 T가 왼쪽에 있고 T 플러스 3이 오른쪽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같은 값자리가 2분의 3 자리일 때는 딱 똑같아요. 양쪽이. 그럼 T가 0부터 2분의 3 사이에서는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림이야 아니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림이야를 판단해야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니까. 자, 그래서 헷갈린다면 어떻게 찾느냐면 요 간격이 같을 때가 2분의 3일 때잖아. 근데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라면 이 T가 되고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T 플러스 3이라면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어느 게 큰 거야? 이쪽 간격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그러니까 2T 빼기 T 간격이 있고 T 플러스 3에서 빼기 2T 요게 간격이 되는데 이쪽 간격이 더 클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T하고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니까 T가 2분의 3보다 크다 일 때 기준으로 그때가 왼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3 사이라면 여기 2분의 3보다 큰 거 이게 왼쪽으로 치우친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2T가 되고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T 플러스 3이 되는 그림이고 0부터 2분의 3 반대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2T고 여기가 T고 이쪽이 T 플러스 3이 되는 이런 그림이 된다는 게 이것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T가 0부터 2분의 3까지 그림의 GT는 최대값이 이쪽이 최대값이니까 FT 플러스 3 값에서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F2T를 계산한 게 GT가 되는 거죠. 이 계산값이 얼마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0부터 2분의 3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ft 플러스 3에서 FET를 빼면 ft 플러스 3에서 FET를 빼면 t제곱 빼기 6t 플러스 9 이렇게 계산된다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경우라면 2분의 3부터 3 사이라면 여기가 최소고 이쪽이 최대가 되니까 GT는 FT 빼기 FET가 되죠. 요거 계산한 값을 적어 놓은 게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세 개를 구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예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 그죠? 반대쪽도 있네? 근데 이거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실근 개수가 2개인 고기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그림을 그릴게요. GT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는 거 보세요. T, GT 0부터 2분의 3까지 그림이 따로 있고 2분의 3부터 3까지 그림이 따로 있고 3보다 큰 쪽 그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0부터 2분의 3까지는 t제곱 빼기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차 함수 그림으로 그려요. 근데 요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다 있는 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0부터 2분의 3까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요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y절편이니까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일 때 값이 얼마냐면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여기가 4분의 9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t제곱 그림이 그려진 거야. 얘네 t제곱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죠? 근데 이게 2분의 3부터 3 사이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분의 3일 때가 4분의 9니까 여기 맞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요걸 따라가겠죠. 근데 이게 3 들어가면 얼마야? 9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 9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랬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직선을 그려야 돼. 이게 3일 때가 얼마냐면 9죠.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9인 것부터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GT의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 그 GT 그림을 그린 다음에 Y는 A라고 수평 직선을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어디면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이죠. 그러면 여기 4분의 9보다 큰 쪽하고 9까지. 4분의 9가 2.11이니까 최소 정수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 5 이렇게. 그래서 3부터 9까지의 정수. 그죠?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9가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아는 사람? 9는 서로 다른 두 분 안 된다. 여기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새카만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러니까 9 자리에 그어도 여긴 안 들어가니까 한 점밖에 안 되네. 3부터 8까지입니다. 3, 4, 5, 6, 7, 8 6개를 잡아줘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듣고 과정이 조금 복잡하거나 긴데 그래도 내가 어디까지는 조금 했으면 좋겠냐. 여기 있을 때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요 세 칸 간격에 대한 얘기의 함수값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고 얘를 해석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대칭축이 ET라고 정해진 다음에 어차피 GT라는 놈이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야.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작은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림상 요 그림을 봤을 때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가 ET인 건 분명하거든요. 양수기 때문에 ET보다 T가 왼쪽에 있다는 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아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는 아예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T가 ET보다 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부터 T 플러스 3까지를 그려야 되는데 T 플러스 3이 이렇게 구간이 정해질 때는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니까 FT 빼기 FT 플러스 3으로 구하면 GT가 된다. 이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이 ET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조심할 게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쳤다면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고 이쪽보다 이쪽이 더 멀리 있으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돼요. 나는 보고 썼어 지금 내가 계산해 놓은 걸. 근데 이것까지 집어넣고 이 계산을 하게 되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풀이가 거의 반 페이지 돼 있죠.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다 일일이 계산한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요 16번 문제는 만약에 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빨리 제껴놓고 다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유리한 그 문제가 돼요. 다시 한번 나중에 꼼꼼히 따라가 보기 바래. 자, 다음 20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20번 문제도 역시 모의고사에 났던 나머지 그 정리 또는 항등식 관련한 문제인데 혹시 이거 한 번에 풀린 사람 있니? 끝까지 따라가 본 사람. 그래서 거의 왔어요. 그래? 그럼 해설할게. 잘 들어봐. 그래서 지금 좀 아까 말한 세 문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 문제 정도 안 됐다 하는 사람은 아직 괜찮아요. 근데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틀렸다 하는 사람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앞에 있던 문제들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틀렸기 때문이니까. 자, 20번. 이 문제가 언제 또 다른 학교에서 냈던지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냈던 해오만 낸 게 아니에요, 이건. 자, 문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함. 자, 니네가 한번 불러줘 볼래? 지금 이제 안 풀었던 사람이든 손을 못 댔던 사람이든 상관없어. 가를 보고 식을 한번 불러줄래? 항등식. A는 BQ 플러스 R 그거 있잖아. 자, 지금 일단 중요한 사실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1인. 몇 차? 2차. 니네 이제 나중에 고3 돼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제 수투 같은 거 미적분 할 때 몇 차식이고 최고차항 계수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문제는 다 이거 구하라는 뜻이야. 그냥 뭐 다항식 fx 그럼 안 구하고 푸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고차항이 얼마라든가 뭐 몇 차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다 그거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fx를 구해야 돼. 우리 소영이 힘들어서 어떻게? 그럼 소영이가 불러줘. 나온 김에. 정신 차리고. 가를 A는 BQ 플러스 R처럼 선생님 이제 왜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쓴다라고 했던 것처럼 불러줘 볼래요? 하나만? 가만.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FX QX 더하기 G. 그렇죠. 자, 그때 하나만 더 생각하면 돼. 여긴 몇 차씩? 3차. F는 몇 차? 2차. 그럼 얘는 몇 차? 1차. 1차. 이 생각까지 하고 QX 쓰는 건 괜찮아. 오케이. 얘를 알려준 이유야. 여기를 갖다 QX 쓰지 말고 나중에 1차식으로 써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말이. 자, 두 번째. 지연이 두 번째 힌트 불러봐.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X 더하기 5는 GX Q 프라임 X Q 프라임 X 더하기 FX 더하기 3 마이너스 X GX.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힌트는 뭔가 골라내라고 하는 힌트예요. 이런 말은. 자, 이렇게 된 거에 대한 fx를 구해서 f3을 구해봐. 이렇게 된 거죠. 봐봐 이제. 힌트를 읽는 방법이야. 모의고사는 문제들은 힌트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잘 꽈놨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퍼즐 맞추기가 힘든데 하나가 딱 맞아지면 촉촉촉촉 이렇게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이런 문제들은. 근데 그러려면 여기에 써있지 않은 힌트들을 읽는 방법을 조금 보시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1차라는 사실. 또 있어요. F가 몇 차지? 2차식이지? 나눴어? 그럼 이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죠. 오케이? 1차 이하의 식.
그런데 이제 1차 이하라고 돼 있지만 요 식을 보면 1차식이구나. 상수는 아니겠구나. 상수로 나눠가지고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gx가 1차라는 사실을 여기로 나눴을 때를 보고 이제 이거 안 써도 된다는 사실은 좀 이해할 거야. 1차식인 거예요. 얘도 1차시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얘가 1차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 나머지는 1차로 나눴어. 나머지는 상수. 상수고. 이게 상수라는 거야. 자, 이제 이걸 조합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 한 줄도 풀기 전에 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와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 자, 그럼 볼게요. 여기가 보니까 3차식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지. F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예요. 여긴 1차식인데 그렇다면 곱했을 때 얘는 이제 차수가 작으니까 3차 계수를 생각해보면 요 1차식도 x의 계수가 1인 1차식이겠다. 그래야 얘랑 곱했을 때 x 세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qx 요 자리가 x 더하기 뭐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1차식인 거예요. 1차.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fx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이었어. 근데 얘가 상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얘 뒤에 거랑 계산했을 때 2차항도 죽어야 되고 1차항도 죽어야 된다고. 이만큼 얘가 x제곱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 계산한 게 상수라는 건 여기에서 x제곱하고 여기 1차항까지 똑같은 놈이 생겨서 2차항이랑 상수까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맞아요. 그러면 일단 x제곱이 죽어야 되니까 gx가 1차인 건 알았어. 근데 x제곱이 죽으려면 여기 1차식의 1차항의 계수가 얼마가 돼야 되죠? fx, x제곱 삐리리 이렇게 나가는 놈이고 여기선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 생겨야 되니까 요거의 1차항의 계수는 1. 그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x제곱 생겨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게. 그럼 정리를 해보면 fx가 x제곱 더하기 a 뭐라고 할까요? 다 써버렸네. bx 플러스 c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뒀으면 얘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1차는 3a 3x하고 마이너스 ax하고 그죠? 플러스 3 마이너스 a의 x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a까지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놈이 상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사라지는 건 맞으니까요. 요 1차항도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요 b가 3-a라고 하는 그래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여기랑 요랑 죽으려면 b가 a-3이어야 되겠죠. 요렇게 돼야 죽어나간다는 거. 그럼 상수항만 c 더하기 3a 꼴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gx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기 1번식에서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x 플러스 5는 항등식이니까 fx x제곱 그 다음에 아까 b가 a-3이니까 a-3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되고요. 하고 x 더하기 p 이렇게 곱해진 거고 플러스 gx는 이제 x 플러스 a로 나와야죠. 자, 요걸 전개해가지고 항등식 비교를 할 거야. 계수 비교.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한 게 x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한 게 px제곱 요거랑 요거 곱한 것도 x제곱이니까 a-3의 x제곱
그 다음에 1차는 얘랑 상수 곱한 거니까 a-3의 p 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것도 상수죠. 그러면은 c 하고 x. 일단 마지막 상수항은 c, 여기 상수항 cp, cp하고 상수항 a까지. 여기 x 또 있다. 1. 그러니까 여기서 a-3의 x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헷갈린 게 뭐죠? 제곱 있고 1차항이지 1차항. 1차항은 얘랑 상수니까 a-3의 p하고 그 다음에 c하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으니까 1까지 해서 x.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수항은 a 하나 남았나요? 자, 이제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할게요. x세제곱은 똑같으니까 됐고 여기 2하고 p 더하기 a-3하고 그 다음에 1차 여기죠. a 빼기 3에 여기 마이너스 1하고 a 빼기 3에 p하고 더하기 c 더하기 1까지. 여기 상수항이 하나 빠졌다. cp하고 a니까 많이 뺐네. cp하고 a까지. 이게 상수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5하고 cp 더하기 a까지. 이거 가지고 연립식을 풀어야 돼요. 문자 몇 종류야? A, P, C 세 가지죠? 식도 3개. 이런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해야 돼. 문자 3개, 식 3개면 연립방정식이야. 자,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조금 문자를 좀 죽입시다. 요 식으로부터 P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5 이렇게 고쳐서 쓰는 걸 하나 P를 한번 죽여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또 문자를 죽이려면 여기 CP를 조금 쓸까요? CP를 쓸게요. P를 이렇게 고친다고 하면 되겠다. 그럼 다 이제 여기다 옮겨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은 a-3에다가 p 대신에 요거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5 더하기 c 더하기 1 이런 식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5는 c에다가 p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렇게 집어넣고 더하기 a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연립식을 풀려면 보자. C 대신에 뭔가 쓸 게 있으면 좋겠는데 C 그래서 C를 그러면 요거만 남겨놓고 다 저쪽 이양시켜보죠. C는 요거 넘어가면 돼. a-에 a-3 마이너스 a 플러스 5 요거 하고 요게 넘어가면 얘랑 계산돼서 마이너스 2까지 계산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a-3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a 빼기 5가 되겠고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 더하기 2 빼기니까 플러스 13 c 대신에 요걸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계산하는 거 봐. 요거 이항할게요. 그러면 C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에다가 이쪽 이항하면 플러스 A 빼기 5는 0이 되는데 그리 복잡하진 않은 게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에 묶어내면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C가 요 놈이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3 그리고 여기가 또 다시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5로 A 마이너스 5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A-5.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5로 들어오니까 18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13에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여기가 AA에 2, 6 이렇게 되어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2나 5나 6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찾는 게 이제 문제 풀이의 거의 다음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GX가 될 수 있는 놈은 GX가 X 플러스 A니까 A가 2인 경우라면 뭐 될 수 있는 게 X 더하기 2, X 더하기 5, X 더하기 6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게 가능하냐 곤란한 힌트가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음수 나온대. 이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음수 나오는 거 맞아? 예스. 이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안 되죠. 마이너스 3 집어넣어도 음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걸로 정해진 거예요. 즉 A는 2로 결정이 된 거라. 자, 그래서 A가 2가 된 거고 A가 2가 되었다면 P는 3이 된 거죠. P는 3이 된 거죠. 자, P가 3이 된 거고 P가 3이라면 P가 3이면 이렇게 A가 2였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면 CP가 3P가 3이 되니까 3C가 3이 되니까 C는 또 1로 결정이 됐죠. 연립방정식을 이제 푼 거야 다. C는 1로 결정이 되죠. 자, 이제 fx만 쓰면 됩니다. 따라서 fx는 아까 x제곱 어디 갔어? fx 요거 x제곱 그 다음 bx인데 bx는 a 빼기 3이니까 a가 2이므로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c는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fx가 결정이 되고 나면 3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이런 문제죠. 문제 하나 풀다가 시간이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은 경험을 몇 문제 해두면 겁내지 않고 풀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조금 겁납니다. 시작하기가. 그래도 여기 중간에 뭐 여기 뭐지? 연립방정식 푸는 데서 놓친 사람은 상관이 없어. 어디까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리할 거냐면 1, 2, 3번 힌트 읽는 거가 단순히 그냥 나와 있는 대로만 읽지 마시고 항드식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그때 최고차항 계수를 알려주고 이렇게 차수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조금 유심히 봐라. 뭐냐면 여기가 3차기 때문에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라면 QX라고 쓰는 대신에 1차식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fx로 나눴기 때문에 2차로 나눴다면 1차 이하의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거. 오케이. 그 다음 요걸 다시 gx로 나눴다고 할 때 1차 이하니까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는데 상수항으로 나누는 나눗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확히 1차가 되겠네. 1차가 되겠네. 이렇게. 두 번째 1차로 나눴으니까 여기 나머지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상수항이 된다는 힌트를 어떻게든 써야겠구나. 이게 상수항이 되려면 얘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생겨야 되니까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이겠고 이 생각들이 모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산이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람.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 말고 추가로 문제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받기로 할게요. 5분 쉬었다가